펜실베니아 브리지포트에 살던 제니퍼 스틸은 학교를 다닐 적 참 힘들었습니다. 9순9개월과 척추축만증을 앓고 있어 어리석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20살이 되어 그녀는 열정적인 시인이 됩니다. 1999년 7월 6일 제니퍼의 남자친구 케빈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침실 바닥에 사망한 채 누워있는 제니퍼를 발견합니다. 그는 곧바로 911에 연락했죠. 구급요원들과 경찰이 출동해 혈흔을 흘리며 누워있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복부에 자상이 발견되었고 목은 심각한 상태였죠. 대체 얼마나 큰 분노와 원한이 있어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서 발견된 분노의 흔적들로 범인이 제니퍼와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듯 집에는 누군가 강제로 침입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현장 사진을 남겼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선 작은 혈흔 한 방울을 발견했죠. 제니퍼에게서 멀리 떨어져 발견된 이 흔적은 범인의 것일 확률이 컸습니다. 신고자 남자친구는 바로 신문에 응했고 알리바이가 증명되었으며 그의 몸에서 무기를 들고 공격할 때 입을 수 있는 상처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DNA 역시 일치하지 않아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지인들과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던 이들 모두 인터뷰했고 그러다 제니퍼가 던전 앤 드래곤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타지 게임으로 마법사와 전사 등등을 조종하는 게임이었죠. 제니퍼도 그 게임을 즐겨했고 그녀의 지인들도 그 게임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헤더 그리브스와 20대 후반의 존 아이힌거는 그녀와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존은 자신은 당시 뉴저지에 있었고 아이디명이 데니와 데스티나라는 게임에 푹 빠져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존의 말대로 데스티니는 제니퍼를 사랑했고 두 사람이 위스콘신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데스티니를 인터뷰했죠. 데스티니는 제니퍼가 악마에 홀려 악령을 없애기 위해 엑소시즘을 제안했다고 말하며 제가 계속 꿈을 꿨어요. 제니퍼를 무섭게 해치는 꿈을요. 계속 꿨어요.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자신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듯 들렸죠. 제니퍼의 엄마는 경찰로부터 딸이 이런 마법과 어둠의 세계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제니퍼는 마법 같은 것에 빠져있지 않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자극적인 소지였고 언론에선 망설이지 않고 기사로 내보냅니다. 경찰은 데스티니의 DNA를 요청했고 욕실에서 발견한 혈흔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사건은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5년 제니퍼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조지 그리브스는 집으로 돌아와 딸 헤더와 그녀의 여동생 리사 그리고 아직 어린 헤더의 딸 세 사람이 사망한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 칼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조지는 바로 911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참담함이 묻어 있었죠. 현장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출동했던 형사가 여전히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세 사람의 상처가 제니퍼의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더의 주변 이웃들로부터 존을 봤다는 목격이 들어왔고 경찰은 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팔에 붕대를 둘둘 감고 있었죠. 아, 이거요. 개한테 물리고 긁힌 거예요. 라며 너스레를 떨며 말했죠. 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은 오션시티 산책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우리에겐 DNA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그를 기소했죠. 이제 끝났다는 것을 느끼기라도 했을까요? 저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헤더와 전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너가 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존은 헤더와 친구 사이였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꽃을 주러 집에 들르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헤더는 그렇게 집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존은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헤더는 그를 친구로만 보고 있었죠. 그가 문을 두드리자 헤더가 집문을 열었고 존은 숨겨뒀던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방에 있던 어린 딸이 목격했죠. 경찰에 잡힐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존은 헤더의 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헤더의 동생인 리사를 마주했고 리사는 화장실로 도망치지만 존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세 사람이 존으로부터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제니퍼의 사건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제니퍼는 제가 그녀와 로맨틱한 관계를 원해서 관심을 보였지만 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의 동기는 집착과 질투 등으로 보여졌습니다. 경찰은 존으로부터 DNA를 채취했고 그것은 제니퍼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사용했던 무기를 발견하는데 그 무기를 할로윈 때 착용하려고 했답니다. 2005년 10월 그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했고 제니퍼의 사건으로 종신형이 내려졌으며 헤더와 리사 그리고 헤더의 딸 세 사람을 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비슷한 부류의 사람에 대한 사건을 다뤘네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받아줘야 해 하는 생각과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무슨 자신감인가 싶다가도 안 받아주면 분노하는 것을 보니 엄청난 자격지심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나 잘난 맛에 사는데 감히 네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나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클까요? 게다가 이런 사람이 게임까지 하고 있었으니 게임에 대해 나쁘게 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게 보여졌을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봐. 다 게임해서 그래. 이런 거 말입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에 이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매도되는 것이 너무 불쾌합니다. 모두 옛날 사건들이지만 여전히 같은 부류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서 무척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훨씬 더 발전한 이 시대에 같은 부류의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는데 좀 더 단호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편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일반인인 척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무려 네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가버린 존 아이힌거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